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 또 하이브리드 생명체에 들어가 원격 조종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아바타. 이런 것들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허황된 이야기인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 현실에서 그 기술이 선보인 것도 있습니다. 결국 상상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상상은 다양한 산업과 미래의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자체만으로 지식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첨단 기술의 동향을 토대로 우리 미래 세상의 모습을 예측한 책이 있는데요. 상상, 현실이 되답니다. 책 속의 미래 세상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자극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하나쯤은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생각했던 상상의 산물인데요. 빨리 달리고 싶다는 상상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상상이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저자는 미래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상상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제5원소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곧 현실이 될 것이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자기부상 3차원 전기 자동차도 조만간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저 상상이라고 여겼던 SF 영화 속 장면들이 점점 현실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속 장면들도 언젠간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트리니티는 헬리콥터 조종법을 모른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트리니티는 우주선에 남아있는 동료에게 조종법을 전송하라고 한다. 트리니티는 순식간에 조종법을 두뇌로 다운받고 대뇌 피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고 익힌다. 5초도 안 되어 헬리콥터 조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한 일이다. 이 경우에도 뉴런 두뇌침 등의 이식기술이나 비이식기술의 초음파, 뇌파, 전파 유도, 자기장 또는 텔레파시를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원하는 중추기관의 신경세포로 전송 또 다운받아 대뇌 피질에서 순식간에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컴퓨터 두뇌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SF 영화 속의 상상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인간의 질병과 수명에 관한 무한한 상상들도 점차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은 세포, 세포덩어리, 영양분, 적혈구 등의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다. 생체 호환성의 젤과 같은 바이오 페이퍼를 개발하여 4만여 개의 세포들을 드롭 방식으로 적층시켜 초기 혈관을 찍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아직은 초기 프로토타입이지만 이들은 20년 안에 조직이나 장기를 찍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에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열엔진 에너지와 파장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이것만 발견하면 우리 인간은 열엔진의 에너지와 파장을 이용해 지하왕국이나 바다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미래는 상상하는 만큼 보이게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끝으로 저자는 상상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관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멋진 상상 이미지를 보면 그 상상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라.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현실화되겠고 실현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보자. 또한 스스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자. 더불어 현실이 될 상상에 기초한 개인의 준비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상상 현실이 되다의 유영민 저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도 예. 날았으면 좋겠다. 새처럼 좀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상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상상의 산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을 보면서 확실히 좀 실감을 했습니다. 뭐 비행기도 그렇고요. 컴퓨터, TV 다 그런 산물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나오고 있는 이 3D 프린터 이야기가 저는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출시된 건 아는데요. 이 프린터로 인해서 발달될 우리의 미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래의 미국을 먹여 살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람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3D 프린터가 굉장히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오리라고 생각되는 게 특허가 우선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싸질 거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재들, 이런 것이 이제 발달될 거고. 그래서 이 적용 분야가 보면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특히 의료 쪽에 사람의 장기도 이제 장기를 기증받아 하는 게 아니고 힘줄을 만든다든지 신장을 만든다든지 사람의 장기도 3D 프린터로 찍어내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또 항공기는 이미 그 파일럿 하는, 테스트 하는 그런 부분에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해서 만일에 먼 미래에 우리가 지구에 자원이 고갈이 돼서 우주에서 자원을 캐러 간다. 다른 행성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캐려면 곡괭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장비들을 어떻게 실으러 갈 거냐? 3D 프린터만 하나 가져가면은, 그렇게 하고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소재만 가져가면은 거기서 만들자, 장비도. 근데 재밌는 게 3D 프린터가 3D 프린터를 만들어냅니다. 자가 생산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죠. 3D 프린터 한 대만 쓰면은 여러 대의 3D 프린터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선에다가 3D 프린터 하나만 싣고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3D 프린터로 뭐 만들어내려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실제 나사에서 굉장히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앞으로 제조업의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각 가정에 3D 프린터가 들어가게 되면 옷도 자기가 설계해서 마음대로 만들고 신발도 만들어 입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 대기업이나 또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해서 뭘 만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끝나게 될 거고 1인 제조 기업 시대로 갈 것이다. 개인이 전부 자기 입맛대로 만드는 시대가 될 거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뭘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 수 있는 설계 도면을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 디자이너.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설계 도면만 가지고 있으면은 편의점 가서 이거 만들어 주시면 편의점에서 그걸 만들어 주는 시대. 이렇게 그런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3D 프린터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지 못한 쪽에 쓰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준비들도 지금 활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드네요. 네. 들어보니까 이 3D 프린터가 물건 하나가 개발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 자체를 많이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상이 이제 미래의 모습 자체를 설계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상하면 결국 영화잖아요. 뭐 십수년 전에 나왔던 영화 속의 그 상상하는 미래 모습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영화 속 놀라운 장면들이 언젠간 현실이 된다는 건데 책 속에서 2010년도에 나온 인셉션 영화에 대해서 다루신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예.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고 그 꿈을 조작하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가 왜 꿈을 꾸면은 아주 나쁜 꿈을 꿨을 때는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또 아주 좋은 꿈을 꾸면 더 꿈을 꾸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언제 꾸느냐고 봤을 때 굉장히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꾼대요. 꿈도 뇌파를 잘 연결을 하면은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구나를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꿈을, 어떤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읽어낼 수 있고, 또 거꾸로 좋은 꿈을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드림모신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보 단계이긴 해도. 그래서 그 드림모신을 통해서 꿈을 읽어내서 해석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잠재적인 능력을 꿈속에서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는 참 뭐 슬픈 일이긴 해도 자고 있는 8시간조차도 허비하지 말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꾸자. 그러면은 그 꿈 속에서 학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 꿈 속에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우고 골프 치는 걸 배우고 이러면은 그게 꿈 속에서 그 학습된 게 뇌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게 운동으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학습과 그런 데도 응용할 수 있다 해서 다양한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오리라고 보죠. 예. 대단히 놀라운 발전이긴 한데요. 잠자는 시간까지 어쩌면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서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놀라운 발견이지만 개발이 되면 정말 무서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상상 중에 하나가 투명 망토입니다. 뭐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투명 망토, 몸을 가릴 수 있는 이런 투명한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이 현실로 구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 해리포터의 그 해리 일행을 위험에서 처할 때마다 구해준 게 투명 망토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상상으로부터 출발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물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반사되는 빛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굴절을 시키면은 그 물체가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물질이 뭐냐? 그게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물질이 이제 발견이 되어져서 그 어떤 물체를 감싸고 있는 그 부분에 메타 물질로 둘러싸면은 그 빛이 굴절이 되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투명 망토라 그래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체에다가 그걸 덮어씌우자.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원리로 해서 소리도 그러면은 이 메타 물질로 해서 소리도 둘러씌우면은 우리가 들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벽지 같은데 또는 층간 소음 같은데 아예 집을 지을 때 그런 메타 물질을 발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끔 뭐 그럼 층간 소음에 대한 분쟁도 없을 거고 또 전투기 같은데 또 잠수함 같은데 뭐 이런 데다가 그런 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클 거고 결국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이제 과학 기술이 들어갈 텐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좋은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다 이제 달리 생각하면은 좋지 않은 목적에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3D 프린터도 그렇고 뭐 등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거냐와 동시에 그런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죠. 네. 사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봤던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에 나왔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 아니고요. 다 근거를 가진 과학 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현실이 많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정보들이 창이고 뭐 이런 쪽에 그 정보가 비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홀로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눈을 통해서 보는 그것을 저장을 해서 다시 그런 정보들을 내가 어떤 분석을 한 정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어떤 기계를 연결해주고 기계와 기계를 연결해주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고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가공을 해서 내한테 다시 그런 정보를 피드백해주고,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봐서 분석할 거냐 해서 그 안경에다 넣자. 그게 이제 구글의 글래스 쪽으로 와 있고, 시계에다 넣자.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시계 이런 등등이 굉장히 빨리 현실화되었고 계속 많이 발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되돌려 놓고 보면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구나. 또 그거는 조금 연장해 보면 앞으로 현실이 될 것이구나.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먹거리의 어떤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재밌는 그 소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례들을 책으로 엮어서 내신 데에는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시죠.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네. 여러 가지 상상이 현실화되는 이런 그 소재들이 좋은 목적으로 좀 쓰여지도록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3D 프린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 개발을 위해서 또 다른 공간을 찾아 나서야 된다든지 이런 상상들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굉장히 그 관련한 기술이라든가 또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또 사람을 키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복지 문제도 중요하고 또 현재의 우리 삶을 편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먼 미래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뭐 하는 고민을 하는데, 국민들의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뀌어지고 정치권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런 쪽에 상당한 먼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되고요.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이 첨단 기술이랑 서로 융합을 한다면 한층 더 발전된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풍부한 상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배가 터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위가 터지도록 먹을 수는 있는 건가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과학적으로 대답을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까지 함께 보시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면. 천재 물리학자로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 그런 아인슈타인도 실수를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실수는 바로 그가 만든 중력방 정식에 우주 상수를 넣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우주는 고정되어 있고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고정되어 있다는 이론에 자신의 방정식을 끼워 맞추기 위해선 우주 상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후에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설정한 것이 실수라고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물리학이 딱딱한 학문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문이라는 것을 각종 일화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꿀꺽 한 입의 과학. 우리는 흔히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배가 터질 정도로 잘 먹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내 그것을 막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트림입니다. 우리가 일정량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위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팽창된 위는 뇌에 신호를 보내 음식을 그만 먹도록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는 식도 하부의 괄약근을 일시적으로 이완시켜 위에서 가스를 방출해서 트림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먹는다면 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물을 위로 밀어내게 되고 우리는 결국 구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 꿀꺽 한 입의 과학입니다. 하룻밤에 읽는 과학사. 선사시대 불을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학은 쉬지 않고 발전해왔습니다. 그저 불을 다루던 과거에서 현재는 초미립자를 다루는 나노테크놀로지까지 그 발전사는 대단한데요. 나노테크놀로지는 지구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과학기술입니다. 2000년에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노테크놀로지 선도 계획을 발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과학발전사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하룻밤에 읽는 과학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책에서는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상상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상상을 잘하고 창의성이 무한하죠. 이는 뇌파 중에 세타파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타파는 얕은 잠을 잘 때 나오는 뇌파인데요.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세타파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에 볼 베어링을 쥐고 바닥에 양철 접시를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들게 되면 이 손에 쥔 볼 베어링을 놓치게 되고 이 놓친 볼 베어링이 양철 접시로 굴러가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 소리 때문에 선잠 상태를 더욱 잘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에디슨처럼 선잠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머리맡에 필기도구를 준비해놓고 잠든다면 우리도 세타파를 통해서 상상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